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삶에서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다고 판단될 때 행동으로 나서면 성공할 확률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이는 간단한 이치 같지만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50에 읽는 손자병법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라.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시작하고 난 후에 승리를 구한다. 사편 군형. 이기는 싸움만 한다. 이겨놓고 이긴다. 승리는 세팅이다. 저는 처음에 이런 말이 말장난으로만 들렸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나? 하지만 45전 40승 우무를 기록한 이순신 장군의 경이적인 해전 결과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가진 배, 군사, 무기가 부족했는데도 그는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특히 명랑해전은 조선군이 가장 열세인 상황에서 거둔 승리이기에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은 판옥선 13척에 초탐선 32척뿐이었지만 왜군의 군선 330여 척 중 100척 이상 침몰시켜 조선 수군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 비결에 여러 분석이 있지만 그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전투를 했다는 점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바로 지피지기로 선승구전한 것이죠. 손자병법의 선승구전은 말 그대로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설계해 놓고 전투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이길 수 있는 구조를 짜 놓은 것이죠. 사실상 승리를 세팅해 놓고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전투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손자병법의 승리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예정된 결과물일 뿐입니다. 장수와 병사들은 그저 설계한 대로 움직이기만 했을 뿐 승리는 저절로 따라온 것이죠. 이에 반해 지는 군대는 일단 전투를 시작한 뒤 그때부터 승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장수는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짜고 형세를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투를 벌이기 전에 승산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군의 약점과 조선 수군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과 강점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는 전투를 기획한 것입니다. 손자가 가장 좋아하는 싸움, 이기는 세팅입니다. 이기는 세팅뿐만 아니라 지는 세팅도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빈민가 청년 척 웨프너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전 복서 겸 가게 점원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독일 기념일의 이벤트 게임으로 무명 복서에게 챔피언 도전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당시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알리와의 경기였는데 그는 15회 마지막 19초를 남기고 KO 패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질 게임을 진 것이죠. 이 장면을 실베스터 스텔론이 보고 나서 만든 영화가 바로 1976년에 개봉한 로키입니다. 손자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피하고자 하는 싸움 지는 세팅의 사례입니다. 바위로 계란치기 전략. 사실 이기는 세팅이라는 말은 환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단단한 돌로 계란을 치는 것은 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적의 강약점을 이용해서 숫돌로 계란치듯 쉽게 이겨라. 우편, 병세. 적의 실한 곳을 피해 허한 곳을 친다는 것이죠. 바위로 계란치듯 쉽게 이길 수 있는 조건으로 승부하는 선승구전의 사례는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운전면허 필기시험 같은 것입니다. 문제은행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대개는 합격, 불합격의 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격선이 70점인데 모의고사 점수가 90점으로 나왔다면 본시험에서는 거의 합격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기는 세팅입니다. 영어 시험인 토익이나 토플, 기타 자격시험의 경우도 비슷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리 합격해놓고 시험을 보는 것이죠. 또 자격시험의 경우 한꺼번에 공부하기 힘들면 쉬운 과목부터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도 일종의 바위로 계란치기 전략이 되겠습니다. 기록 경기인 육상, 수영, 마라톤, 역도 등도 대개 경기 전에 선수 간 승패가 결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도 경기를 위해서는 1차 시기에 대한 기록 카드를 작성해 미리 심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시합 최고 기록보다 20kg을 초과해서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게를 선택하는 1차 시기부터 현격한 차이가 나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순위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승 후보는 당일 그 기록을 단지 증명하는 자리가 될 뿐입니다. 특히 압도적 기록 차이가 날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겨놓고 이기는 것이죠. 이기는 것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세계 최강 한국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 구봉길이 한 신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습에서도 자꾸 찔리면 습관이 돼버려요. 상대 칼에 찔리는 감각에 익숙해지면 힘든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멘탈을 놔버립니다. 본게임은 물론이고 연습 게임에서도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는 2012년 런던 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했고 최근 2023년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석권했습니다. 이기는 세팅은 마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익어야 하고 이기는 습관이 몸에 배야 합니다. 연습은 완벽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절박함을 근간으로 하는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에게 게임은 어쩌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기는 것이 되죠. 이기는 것도 습관이니까요. 내가 만든 길을 걷는다. 승리는 만들 수 있다. 6편 허실. 승과 위하는
열심히 철저히 준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한 소위 파이팅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승리를 미리 기획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승과 위안은 이겨놓고 이긴다는 선승구정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승리 성공을 기획한다고 해도 영화나 드라마라면 모를까 80%, 90%도 아니고 100% 완벽하게 달성한다는 것이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두 딸의 인생을 계획한 아버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설계해 성공한 사례입니다. 두 자녀가 출생하기 전부터 그들의 성공을 위해 한치의 오차 없이 선승구전을 기획하고 승과 위아를 실현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테니스 선수 자매로 유명한 세레나 윌리엄스와 비너스 윌리엄스의 아버지였던 리차드 윌리엄스입니다. 그는 자녀들의 총 124개 우승 타이틀, 평생 한 번도 하기 힘들다는 그랜드슬램 33번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일군 사람입니다. 리차드 윌리엄스의 이 경이로운 기획과 성과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영화가 바로 킹 리차드입니다. 언니 비너스와 동생 세레나는 1999년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복식에서 처음 정상에 오른 이래 4대 메이저 대회 복식에서만 총 14번 우승을 합작했습니다. 2000년 시드니,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에서 올림픽 복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홀로 서기도 잘 해냈습니다. 메이저 대회 단식 부문은 비너스 7회, 세리나 23회로 총 30회 재패했습니다. 둘은 각각 단복식 랭킹에서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처음 리차드 윌리엄스가 이런 기획을 한 것은 TV의 스포츠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테니스 선수가 4만 달러의 우승 상금을 받는 것을 보고 태어나지도 않은 딸들을 테니스 선수로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테니스는 귀족 스포츠고 매너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스포츠입니다. 최상위권 선수는 상금, 광고, 스폰서로 인한 수입도 어마어마합니다. 가난한 흑인이 딸들을 테니스 선수로 키우겠다고 한 것 자체가 언감생심,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테니스 선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테니스를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기차선로 옆에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살았으며 흑인이라는 이유로 심한 인종차별을 당했고 궁핍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했고 어머니를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리차드는 자신의 자녀에게 가난과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교본과 비디오 테이프로 테니스를 익혔고 두 자매가 태어나기도 전에 78페이지에 달하는 테니스 선수 육성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 실패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말이죠.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기는 선승구전 전략이었습니다. 리차드 윌리엄스에 대한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이룩한 성공의 질입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윈블던을 포함해서 딸들이 테니스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딸들의 현재 모습 그 자체와 테니스 이외의 것들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테니스를 하는 많은 선수와 챔피언이 테니스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대학도 가지 않고 테니스가 그들이 아는 전부니 그것 외에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베이스라인 건너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제 딸들은 대학에도 갔고 교육을 받았죠. 따라서 걔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합니다. 마치 영화배우가 사전에 대사를 외워 읽듯이 인터뷰도 철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매에게 스포츠 선수로서의 성공만을 집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련이 없을 때는 자매들이 쇼핑과 전시회 관람 등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자매들은 예술과 경영 등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대학 학위를 마쳤으며 패션과 관련된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아버지의 집념, 훌륭한 기획 설계와 일관된 실천, 가족 사랑, 자매의 재능이 어우러져서 선승구전과 승가 위하의 현실 모범 사례가 됐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50의 리차드 윌리엄스 같이 자녀를 계획하고 준비해 스타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제 취업이나 인생 이막의 다른 부분에서 철저한 계획과 설계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